오늘은 오랜만에 갤러리를 뒤져봤어. 옛날 사진을 보려고 아래로 내리고 있었는데 너와 찍은 사진이 있더라. 사실 나 아직도 못 지우고 있었거든.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더라. 사진 속 내가 어색할 만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났어. 내가 그때 이후로 저렇게 행복하게 미소 지었던 적이 없다는 걸.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집에서 같이 찍은 사진, 참 많이도 찍었네. 분명 사진을 막 찍었을 때는 그걸 보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울면서 보고 있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행복의 총량을 덜어내서라도 돌아가고 싶은데 이 사진을 내가 지울 수 있는 날이 올까? 꼭 지워야 한다면 나 이 사진들을 조금만 더 보다가 지울게. 사진 잘 나왔거든. 눈물 날 만큼.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제목만 들어도 마음에 위안이 느껴지지 않나요? 박찬희 작가의 산문집인데요. 미소님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떤 분을 만나셨나요? 하루의 일상에서 일하는 시간을 빼면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계속되지 않나요? 특히 나에게 식사는 챙겨 먹었어? 오늘 기분은 어때? 오늘은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 그렇게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나요? 사람은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나를 챙겨주고 바라봐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지요. 아마도 모든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남과 이별, 그 사이의 마음.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박찬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 사랑, 사람.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고통과 행복의 연속인 나날들. 그럼에도 행복한 날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며 편하게 들어주세요. 오늘도 일부를 낭독해 드릴게요. 꽃 선물. 한 번도 꽃을 선물해 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무작정 당신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꽃을 선물해 주고 싶다. 갖가지 예쁜 꽃을 가지런히 모아 꽃다발을 만들어 내 손에 쥐어주고 싶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홀로 떠안고 있는 당신이 그 꽃을 받을 때만큼은 웃어줄지도 모르니까. 여자들이 꽃 선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꽃을 선물하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이뻐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꽃을 고르러 꽃집에 갈 때 나의 가벼운 발걸음, 꽃집에서 너를 닮은 꽃을 찾아내는 내 고민, 꽃다발을 들고 이 꽃을 받고 좋아할 너를 생각하며 뿌듯해하는 내 마음까지 모두 담아 예쁜 꽃과 함께 선물하고 싶다. 갑자기 웬 꽃이냐며 묻는 당신에게 오다 주었다며 능청도 떨어보겠다. 내 미소도 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7층과 8층 사이 늦은 저녁 너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 나는 항상 아쉬움만 가득하여 5분만 아파트 계단에 가서 있자며 졸랐고 너는 마지못해 나의 손에 이끌려 너희 집 앞 7층과 8층 사이 계단에서 시간을 보내주었다. 수줍게 입을 맞추기도 하고 껴안고 창밖을 보며 별을 세다 보면 함께 하기로 한 5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5분은 나에게는 1시간이기도 했고 영원과 같은 순간이기도 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시간을 영원이라고 한다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 시간은 나에게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고 설레었으며 아쉬웠던 그 순간. 아쉬움과 설렘이 공존했던 그 7층과 8층 사이의 계단. 얼굴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컴컴했던 그곳. 오래된 창문 사이로 비추는 별빛을 등불 삼아 보았던 너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안고 있었던 우리 사이에는 심장 소리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시간은 야속하게 흘렀고 우린 이별의 마침표를 찍었다. 누가 들을까 조용히 속삭이던 사랑은 과거의 한 장면이 되었고 리플레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 당신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흔한 영화 한 편조차 함께 보지 못한 우리였지만 늘 내 일상엔 네가 있었고 네가 떠난 내 일상엔 너의 잔상들만 나와 함께 한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내가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다. 좀 더 잘할 걸. 못해준 것에 대한 미련만 가득하다. 그날 봤던 별을 다시 볼 수는 있을까? 오늘도 새벽이 길다. 헤어지고 느낀 14가지 진실. 1. 다시 돌아갈까 말까 고민된다면 돌아가라. 또다시 이별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2. 이별 후 미련 때문에 다시 연락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후회는 당신 몫일 테지만 내가 직접 겪어보고 깨달아야 그 사람을 말끔히 잊을 수 있다. 3. 연애를 하는 동안 못해줬던 것들에 대한 후회는 내 몫이다. 후회는 정말 아무리 빨라도 늦다. 곁에 있을 때 잘하지 못했던 만큼 후회하고 후회한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4. 그 사람이 여전히 그립고 붙잡고 싶은 마음을 안다. 다만 순간의 감정인지 여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길 바란다. 5. 헤어짐을 전부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지 마라.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헤어지는 경우는 없다. 크고 작은 이유,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이별한 거지 한 사람 때문에 이별하는 경우는 드물다.
6. 가장 날 아프게 하는 건 다시 만날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다. 나 자신을 희망 고문하는 건 그만두자. 잊어야 할 사람은 그만 잊어야 한다. 7. 굶지 마라. 너무 페인처럼 되지 마라.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이별 하나 때문에 나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8. 이별의 고통 때문에 마냥 아파하기보다 이겨내는 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라. 당신이 더 아픈 이유는 그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나고 사랑하는 일을 하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라. 괜찮아질 수 있다. 당신은 반드시 괜찮아질 것이다. 9.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아닌 사람을 놓아줘야 한다. 아프지만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10. 우리는 항상 사랑을 시작하는 방법과 더 행복한 연애를 이어나가는 법만 배운다. 떠나는 법은 모른다. 떠날 줄도 알아야 한다. 인연을 끝내는 법도 알아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는 법. 11. 영원한 건 없다. 영원히 사랑할 수도 영원히 아플 수도 없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12. 당신은 그 사람이 줬던 사랑 이상으로 더 큰 사랑을 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당장 힘들어도 나를 챙기며 자존감을 지키자.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는가? 13.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의 가치를 모르고 떠나버린 그 사람은 보내주고 당신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14. 그럼에도 사랑은 다시 찾아온다. 지금 당장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 걸 잘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랑은 찾아온다.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럼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내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다정한 사랑을 가득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니까. 나를 높여주는 사람. 함께할 때 나를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예쁘다, 잘한다, 대단하다 이런 표현들로 늘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상처를 주기보다는 늘 사랑스러운 말로 나를 가득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반대로 함께할 때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과의 연애를 사랑이란 이유로 합리화하며 이어가지 마세요. 진짜 사랑이란 함께할 때 서로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꼭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늘 온 몸으로 느끼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사실 5가지. 1. 당신은 그 사람을 소유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일부를 잠시 빌린 것뿐. 다시 돌려주기 싫으면 당신이 잘해야 한다. 2.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좋자고
상대에게 맞지 않는 목줄을 채우고 질질 끌고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은 숨막혀 죽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마라. 작은 거짓말이 모여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불화를 낳는다. 4. 다툼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툼이란 서로를 더 자세히 알아야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5.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언제 이별이 닥쳐올지 모른다. 솔직해지세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대부분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분명 불쾌할 만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차마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분이 좋고 나쁨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 입장에서 불쾌했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실수한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다 보니 정말 이게 기분 나빠할 일인지 의심한다. 그리고 이내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는 속으로 삼키고 만다. 내 감정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낮은 자존감 탓에 상대방에게 이런 나의 마음을 전달해도 괜찮을지 고민하다가 이내 속으로 삼키는 그런 일은 그만 멈추자. 내가 느낀 내 감정이 바로 나 자신이다. 조금은 나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도 된다.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도 된다. 참기만 하면 병이 된다. 애초에 내 감정 하나 받아주지 못한 사람이라면 곁에 두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다고 떠날 사람이라면 그대로 떠나도록 두는 게 낫다. 감정에 솔직해지면 당신은 더 믿을 수 있게 되고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당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당신 곁에 머물러 줄 것이다. 오지 않는 연락.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없어도 꽤 괜찮으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연락 오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연락이 없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전에 만났던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사람 가슴에 당신이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서 마음 떠난 그 사람은 이제 잊어요.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기다리지 않아도 늘 먼저 연락해주는 그런 사람 곁에 머무르기를. 말보단 행동. 말뿐인 사람 말고 행동이 먼저인 사람을 만나세요. 말로만 잘한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한 번을 먼저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실망하는 건 지치잖아요. 보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집 앞에 찾아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기보다는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매일같이 집에 데려다 주는 그런 사람.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늘 내 자존심을 높여주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 연애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과 만나면 분명 행복할 거예요. 사과. 먼저 사과하는 건 자기 자신보다 우리 관계를 더욱 아끼는 사람들이다. 먼저 사과를 건네는 그 사람의 용기를 당연하다고 치부하지 마라. 그 무엇도 당연한 건 없다. 고마운 상대의 용기를 당연시하다 소중한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당신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상황과 관계없이 먼저 사과해라. 잘못해서 하는 사과가 아닌 관계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하는 사과를.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단 사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디테일. 별것 아니지만 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랍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세하게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마음이 얼마나 크고 그만큼이나 많이 당신을 생각한다고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 그저 툭 던지듯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상대방에게 와닿게 된답니다. 만약 표현하는 것에 서툰 편이라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데이트를 할 때 꼭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단 아무 할 일 없어도 괜찮다는 듯이 그저 손을 잡고 어딘가를 걷는 거예요. 근처에 작은 공원이어도 좋아요. 할 것 없이도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하루의 시작은 꼭 그 사람으로 하세요. 눈을 떴을 때 주변을 정리하고 씻고 식사를 하고 그 후에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잘 자고 일어났다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해주세요. 그 연락 한 통이 이 사람은 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그와 덧붙여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꼭 한마디 해주세요. 나의 피곤함과 힘들었던 하루를 이 사람이 걱정해 주는구나, 힘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 한마디로 큰 힘을 얻는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툴고 낯설었는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별것 아닌 행동들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작은 변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주세요. 내일은 보다 나은 하루가 되기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힘든 티 내봐야 알아주는 사람 한 명 없고
가족들한테 털어놓자니 걱정할 것 같고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같고 해야 할 일은 산처럼 쌓여 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인간관계도 사랑도 꿈도 어렵게만 느껴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 없고 그렇게 계속 우울해져 가는데 우울해져 갈수록 자존감은 한없이 바닥을 치고 정말 힘들고 지쳐서 누군가 툭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우울에 우울이 겹치고 또 겹치다 보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 기분 알아? 하지만 괜찮아. 넌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거야. 꿈, 사람, 사랑. 그 외 널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 치이느라 마음 편히 쉴 시간도 없어서 많이 지쳐 있던 거야. 지금까지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 수고했어. 너무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다 내려놓고 좀 쉬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옛날 동네 친구 만나서 어릴 적 이야기도 좀 하고 술 한잔 하며 마음을 좀 추슬러 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집에 와서 이불 꼭 덮고 오늘은 기분 좋게 잠에 들어보자.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그렇게 우울함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정도 버틴 것만으로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나 자랑스러운 내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라 너라는 거야.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어. 오늘은 부디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예쁜 너를 닮은 예쁜 꿈 꾸며 편하게 잠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일은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래. 잘 자. 정말 너무 고생했어. 어제와 오늘 부모님 모시고 1박 2일로 일상 탈출을 하고 왔어요. 80이 넘으신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이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요. 걸으시는 걸음도 조금 힘이 없으시고 유독 사진을 많이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여기 봐, 아빠 여기 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요. 싫다며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엄마 오늘이 제일 예뻐 라고 말하며 사진을 계속 찍었습니다. 나중에 오래오래 지금의 이 순간을 남겨두기 위해서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가장 남고 그리고 계속 볼 수 있는 게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오늘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했던 이 장소가 생각이 나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식사했던 그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나겠지요. 부모님이 싫다 해도 친구가 싫다 해도 사진 열심히 찍고 추억 남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